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가 오늘 좀 많습니다. 새로 네. 전해진 소식이. 네. 무엇보다도 CPI 얘기, 물가 얘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진입했습니다. 1월 CPI 전년 동기 대비 3% 올랐습니다. 예상치가 2.9였으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거고요. 이 굉장히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작년 연초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인가 좀 이런 물음표가 달리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최근에 한 3년, 4년 정도의 추세를 보면은 네. 매년 1월 달 경제 지표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기상 이변,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날씨 탓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캘리포니아 뭐 산불 화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좀 미국도 항상 12월, 1월 때 늘 많이 추워서 뭐 그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고용은 뭐 생각보다 뭐 나빴고 오히려 물가는 좀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지난해 1월에도 있었던 것 같고 지지난해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0.5% 오르기는 했는데 전월 네. 대비해서 0.5% 올라서 사실 약간 좀 굉장히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다시 뭐 한 0.2%, 0.3%대로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래도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히 이제 작년 여름부터 해서 한 4개월째 지금 멈춰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주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간밤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사실 최근에 다소 좀 안정되나 했었는데 4.6%를 재돌파하면서 튀었거든요. 이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이제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다가 이제 다시 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지금 뭐 애틀란타 연준에서 집계하는 추정치로 보더라도 대체로 보면은 3%대를 올해 1분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고 있고 물가도 지금 보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3%다라고 하면은 어떤 금리가 어쨌든 성장률과 물가의 함수라고 하면은 적어도 미국의 그 금리 명목 금리가 뭐 이 4% 밑으로 내려갈 일은 사실은 좀 생각하기 쉽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 중후반대 뭐 5%를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4% 중후반대가 좀 더 적정하다라는 생각들을 채권 시장에서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품목별로 좀 이번에 나왔던 CPI를 보면 주거비,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좀 고루 올랐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식료품 가격 뭐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고 이런 걸로 좀 차치하고 생각을 하면 주거비나 에너지 가격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미국의 수요가 안 나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계절적인 요인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대개 물가가 이번에 보면은 고루고루 올랐고 네. 또 이게 이제 전월비가 아니라 전년비 보더라도 약간 올라가는 품목들이 좀 늘어난 걸 보면은 확실히 미국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세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어쨌든 고르게 이렇게 품목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미국의 어떤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에너지 식료품을 그래서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제외하고 근원을 보는데 이것도 전월보다 0.4% 올라서 사실 최근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무님 좀 네. 눈여겨 보거든요. 워낙에 인플레이션에 좀 불안감이 한편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멀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현상으로는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도 올해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아니면 안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되게 쉽진 않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좀 큰 이유가 지난주에 발표된 인플레 기대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관세 영향이 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이런데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고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시장 특히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 더 크게 장기금리 특히 장기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면은 물가에 대한 기대 우려가 관세를 통해서 더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관세라는 게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분명히 물가를 올리는 효과들이 단기적으로는 있긴 한데 수요가 사실 있으면은 이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은 오히려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수요가 약하면은 오히려 이제 실제로 성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는 뭐 저는 생각보다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만 오늘 아침에 보면은 빠졌다가 또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해서 끝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미국의 결국은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뭐 여러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번에 미국의 물가 뉴스는 채권 시장 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악재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악재는 아니다. 지금 뭐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약간 연초 이후에 오르곤 있긴 하지만 뭐 아주 급등은 아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정도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도 그렇고 CPI가 물론 좀 튀기는 했습니다만 수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견조하다라는 건 여러 지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좀 대놓고 압박을 또 시작한 상황입니다. 관세, 세금 감면, 그러니까 감세 이 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관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가 조금 약해지면 확실히 이제 실질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가 되는 꺾이는 좀 부작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로 압력을 주면서 약간의 좀 부담을 주지만 어쨌든 안에서는 감세라든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상충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만 좋게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거두고 그 돈으로 뭐 감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의 어떤 그 구매력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정책은 대단히 정말 자국 우선주의적인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이 뭐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상 개시한다.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여러 얘기가 지금 빠른 시간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갈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루 동안에만 쏟아져 나온 얘기는 많거든요. 이거 시장 영향과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전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위험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하락폭을 좀 줄이기도 했을 뿐더러 유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물가에서도 나타났지만 식료품도 올랐지만 유가도 전월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는데 유가는 원유 재고 보고서 나왔는데 그게 좀 재고가 많았죠. 늘어났다.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종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의 이제 에너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요 뉴스가
물가 뉴스, 미국의 CPI 뉴스를 약간 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줬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재건주라든지 이런 그 종전과 관련해서 관련한 또 다른 산업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위험 자산 입장,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종전 이슈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약하기로는 자기가 당선되는 첫날 이제 뭐 종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진 않았죠. 한 3주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처럼 세계 각국이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던 바이든 국면에서 러우 전쟁, 그다음에 그 중동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주저앉을 수 있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금융시장의 그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약간 좀 완화가 되는,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 미국 경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심각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는 CPI 뭐 충격도 있었지만 이 종전 협상 얘기가 좀 나오면서 서로 상쇄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상무님 좀 보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일각에서는 뭐 정말 한 달이 안 된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관세를 비롯한 정책들, 일단 일기를 우리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안 된 이 시점에 나오고 있는 흐름들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네. 확실히 약간 허니문스러운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취임 전에는 굉장히 이제 뭐 관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트럼프 일기 초기에는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들도 빨리빨리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매파적인 정책들보다는 시장과 경제가 좋을 만한,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물가도 낮고 성장률도 낮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경제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허니문스러운, 그러니까 신혼여행과 같은 허니문스러운 그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주변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좀 압박도 많이 쏟아내고, 그러면서 허니문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관세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공약대로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상호 관세 같은 경우를, 저희는 물론 이제 상호 관세에 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란들,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긴 하지만, 상호 관세라는 건 어쨌든 저쪽에서 관세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나도 보복 관세처럼 이렇게 넣는 거지, 네. 이거를 보편 관세처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라는 거, 뭐 곧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나올 텐데,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트럼프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허니문스러운, 뭐 정말 장밋빛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약 때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너무 이제 옥죄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나이트메어라고 하죠. 이제 악몽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저는 예상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좀 안 좋은 의미로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지다 보면 내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요즘은 쓰잖아요. 시장 반응을 보면 좀 생기고 있는 겁니까? 특히 국내 시장도 보면 내성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꽤 있어요. 최근에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철강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철강주들이 빠지긴 했죠.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철강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이제 그 철강주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또 그 영향이 주변으로 그렇게 퍼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내성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유럽이나 뭐 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의외로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주식시장은 지금 관세, 특히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 그 미국의 그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지금 10%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되면은 당장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두드려 맞는 게 거의 명약 관화한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안 나쁩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물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게 협상용이다. 특히 이제 캐나다, 멕시코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학습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 측면들도 있고, 이게 공약대로 엄청 이게 그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충분히 협상적이고 협상 이후에 분명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저희 국내 주식시장도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은 되지만 약간은 좀 내성을 분명히 갖춰가고 있는 것은 또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물론 이것도 타격이지만 지금 이제 추가로 얘기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의료 뭐 네. 이런 쪽이잖아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서서 이제 철강 그 관세하고는 타격 자체가 네, 좀 다르다. 다르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긴장을 좀 놓으면 안 되는 국면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늦출 수는 없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러한 걱정들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새롭게 이렇게 이슈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악재가 시작되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작년 여름 이후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산업들 중에 보면은 2차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여름 이후 물론 이제 수출이 둔화가 되면서 수출이 둔화가 될 거를 좀 반영한 것들도 있지만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분명히 좀 반영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더 첨부를 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대안들이 있죠. 미국에는 이제 뭐 포드나 GM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근데 반도체는 사실 저희가 이제 팔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체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마이크론이 모든 걸 다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국의 주력으로 파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는 영향은 받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세와 관련된 우리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1, 2월에 사실 여타 주요 지수들 글로벌에서도 그래도 좀 상위권을 달리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의 꼴찌의 반란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옵니다. 요 이유 자체는 그러면 많이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장부가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PBR이 1배 미만이니까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가는 많이 악재를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퇴출 그러니까 이제 상장 요건 자체를 좀 올려서 앞으로는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기업들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그 가치 하락을 막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로 좀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실적이나 뭐 경기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금융시장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뚜렷하게 주식시장의 어떤 상방이 뭐 높아질 거다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은 없는 건 맞는데요. 분명히 지금 악재를 많이 반영해서 주가도 좀 싸고 또 기업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도 그리고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관세에 대한 압력에서 어느 정도 좀 비켜 있는 업종들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갈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많이 싸져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 관세 칼날이 사실 하나씩 그 주변국에서 유럽 그리고 이제는 다음은 아시아다 이렇게 지금 네, 순서가 맞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 우리 뭐 중국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들을 최근에 좀 비교해 보면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래도 약간 좀 희망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생긴 게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나 성장률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는 못 올랐던 것 같고 저희는 뭐 워낙 작년에 네.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 밑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좀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중국이 더 이상 안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딥시크 영향 때문에 중국의 어떤 테크주들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영향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아시아 쪽에 대한 압박들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내성들을 좀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국 시장을 볼 때 사실 미국의 궁극적인 어떤 타겟 중국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국가인데도 이 최근에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일기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딥시크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8년 동안 어쨌든 중국도 많이 공급망을 나름대로는 분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회 수출 같은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분리를 해놨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M7 뭐 AI를 대체할 만한 거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딥시크를 통해서 어쨌든 좀 드러나는 거고 딥시크가 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도 나름대로 뭐 AI 주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의외의 기회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잠깐 짚었고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시장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고점에서 크게 내려오진 않지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딥시크 때 좀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는 지금 흐름들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던 부분을 이제 연초에 좀 만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도 좀 중요한 국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반기는 사실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이런 관세에 대한 위협 그리고 관세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되면 될수록 제조업이나 이제 미국의 경기 자체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단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오히려 상반기 때 이제 미국 시장은 빠지면 산다 또는 주춤할 때 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쨌든 지금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나빠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상방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좀 싸져 있거나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분전할 수 있는 업종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되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상방이 열리는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미국의 AI도 그렇고 뭐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빠질 때 좀 산다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좀 짜보면 어떨까 하시고요. 미국 이외의 주식시장들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거나 뭐 이런 뭐 딥시크를 통해서 각 국가들마다 좀 미국의 어떤 AI나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들은 그래도 충분히 좀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섹터별로 약간 연속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초 이후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딥시크나 미국의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이후에도 보면은 꾸준히 좀 괜찮은 듯한 또는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당연히 이제 조선이고요. 네. 그 다음이 미디어 엔터 산업. 그 다음에 뭐 어제는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인터넷 관련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산업들에다가 필수 소비재 이런 산업들 약간 어떻게 보면 딱 관세와 같은 이런 수출이나 어떤 제조업에서 약간 비켜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관제 무풍지대면서 네. 미국의 수혜도 좀 있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뭐 그런 쪽 다 이유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올라온 측면이 있잖아요, 이미. 네. 근데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올라온 것 중에는 좀 발굴을 낼 만한 그런 섹터는 없을까요? 그런 산업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상호 관세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돌이켜서 뭔가 업황이 좀 좋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안이 없어서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업종들이 좀 비싼 프리미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풍지대 쪽을 조금 더 값을 치르더라도 네.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관세가 좀 확정이 되고 나면 반도체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해주셨네요.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네. 싼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AI와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같은 산업들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경제 지표들 보면은 제조업 지표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들 같은 경우가 약간씩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뭐 PC나 핸드폰이나 일반 이런 수요들과 대체로 보면은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이 가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의 불확실성도 한 2분기 중후반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 4월 달 정도에 이제 뭐 저희 국내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시기이고 그 시기를 좀 벗어나면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